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7학년도 의치한수 계열 수시 모집 특징을 분석하고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네, 의치한수 계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모집단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은 변화들이 있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모든 모집 전형의 최고봉에 있는 게 의학 계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변화하거나 선발 방식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게 치대 한의대에도 영향을 좀 미칩니다. 물론 이제 수의대까지는 영향을 좀 안 주는 측면이 있는데 수의대는 사실 이제 별개의 영역으로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의대가 움직이면은 치한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대, 공대, 연대, 공대 커트라인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대 모집 전형의 변화 자체가 상당히 입시에서는 핵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변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입시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한울이고요. 의치한약수 관련해서 지금 설명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메디스카이랩 학원에서 주로 학생부 관리나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문의 내용도 증가를 했고요. 아마 학교들마다 2028 2028학년도부터 입시가 변화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비교과나 또는 진로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상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시는 매년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한 해 이런 학생부로 합격을 했어요 라고 해서 그게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도 먹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된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진로활동이나 비교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조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은요, 의대 같은 경우에 좀 한 490명 이상 해서 상당히 좀 많은 인원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요. 특히 이제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해서 이 전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올해 입시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7학년도 올해 입시인데요. 일단 학령 인구가 감소가 이제 본격화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황금대지에다라고 해서 학생 인원수가 상당히 좀 있는 편이었다. 갑자기 좀 튀어올랐죠. 그런데 이제 예년처럼 다시 이제 그 인원이 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자체에 대한 감소가 상당히 본격화가 됐다. 근데 인원수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대학 가기 쉽냐? 대학은 가기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위권 학교 학과들은 상당히 경쟁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 학과들의 경쟁은 상당히 좀 치열해진다.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사제가 2027부터 시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문건 내놓고 수시 모집 요강에도 다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 지역인재 전형을 중심으로 확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2027, 2028 넘어가면 갈수록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 인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의대를 가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점점 이제 문호가 좁아집니다. 근데 이게 지역 인재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정원 대상이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넣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상당히 좀 좁아진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학생이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지역 인재 중심으로 해서 이게 확대가 되면은 이런 경우의 수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N수생의 비중이 고착화가 좀 되고 있다. 항상 보면은 의학학 계열 관련해서 응시 비율 30% 내외 그리고 합격 비율도 보면은 거의 한 80% 가까이가 이제 정시로 N수생들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027 같은 경우에는 2028이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입시입니다. 그러니까 2028부터는 입시가 워낙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재수를 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죠.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뭐 수시 학종이나 이런 부분을 뭐 준비하지 않아도 되죠. 수행평가나 뭐 이런 부분, 학생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한이 좀 걸려 있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정시로 많이 넣게 되는데 2028부터는 정시에도 학생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은 1, 2등급처럼 상당히 좀 높은 등급대 학생들은 이미 이제 뭐 내신이나 또는 비교과를 통해서 대입에 이미 합격을 한 거죠. 정시는 사실 이제 패자부활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 예년에 비해서 뭐 되게 불리해지냐, 그것보다는 비교과의 영역이 상당히 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2 이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그 공동교육 과정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재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과 진로 활동에 대한 평가라든지 세특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잣대를 갖다 댔을 때 N수생이 거기에서는 그렇게 유리함이 없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상당히 N수생이 2028부터 불리해질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2027에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서 N수생들이 상당히 좀 버티기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N수생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뭐 고3들도 그렇겠지만 하향 안정 지원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시로 일단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입시가 워낙 크게 변하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 별로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올해 최대한 합격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원서 지원이 상당히 좀 안정화를 가지는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수도 있고 N수생들의 어떤 움직임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4개 모집 계열 중에서 뭐 의예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지금 4개 계열 같은 경우 뭐 특징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뭐 입시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보자면은요. 일단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 내지는 주요 이제 대학들이 좀 수도권 중심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 전형의 비율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크다. 그래서 의학 계열은요, 상당히 뭐 종합, 논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쓰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치대는 일단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 지역에도 있지만 뭐 지방 같은 경우 치대가 있기는 해도 상당히 인원이 크지 않아서 입결이 상당히 좀 널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명 빠지고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서 입결이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학종에서 쏠쏠한 재미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컷이 그렇게 높게 잡히지 않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의치한 가는 이제 별개로 좀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학생들도 고만고만, 그 다음에 모집 인원도 고만고만. 그래서 일정 부분의 커트라인을 항상 유지하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지역 인재의 비중 같은 경우에 워낙 의학 계열을 많이 때려박다 보니까 의대의 지역 인재 비중이 상당히 좀 큰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치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인재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지역인재 비중은 상당히 큰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에서만 뽑으면은 어떻게 되죠? 서울에 있는 애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한의대 중에서도 이제 수능 최저 거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상당히 좀 취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인재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좀 특징적인 학교는 이제 호남 쪽, 호남 쪽은 조금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변화 5가지 포인트 보시면은요, 첫 번째 지역인재, 지역의사제 시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490명 올해 선발을 하고 내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지역인재 의무 비율을 유지를 하는데요. 근데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지역인재 나름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서울에 있는 애들 뭐 의대에서 받아봐야 얘네가 또 이제 뭐 6년 끝나고 나면 서울로 다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로열티가, 지역에 대한 로열티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는 의대들은 지역 인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이게 의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역 인재 비중을 상당히 좀 높게 잡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높은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사실상 뭐 3합4나 3합5 정도로 이제 표준화고 되고 있다. 물론 이제 몇몇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등급 3개. 뭐 이렇게 거는 경우도 있고 4합5를 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한 3합4 정도 달성을 하면은 뭐 의대 가는 데는 뭐 무난하게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일단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의외로 한국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 좀 있습니다. 한국사가 이제 4 이내로 이제 지원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사 5등급 뜨는 경우의 수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경우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대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 한국사 뭐 까일 거 뭐 4는 나오겠지, 5는 나오겠지 이러고 있다가 한국사가 그냥 5나 6 뜨는 바람에 아예 지원 자체가 무효화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학과학이나 주요 과목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한국사도 좀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조합 단계별 전형에서 면접의 변별력이 강화되고 면접을 도입하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이제 2028이 들어가기 직전에 베타 테스트를 좀 굴리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8이 되면은 내신 변별력도 떨어져. 수능도 문과 수능으로 바뀌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특히 지방대일수록 더 그렇죠.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교과가 많이 이제 좌지우지되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의 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면접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접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심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합격을 위해서라면 면접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모집 인원 축소되는 거는 전반적인 추이가 되고 있고요. 뭐 일부 대학들은 뭐 유지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중위권 대학으로 분류되는 그런 학교들의 의대 전형에서도 논술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올해 입시의 핵 지역 의사제입니다. 자, 2027부터 바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치겠는 거죠. 왜? 매년 의대 정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맨 처음에 2024 때는 그대로 있다가 2025 때 갑자기 2,000명을 늘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수시에서만 1,500명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6 때는 다시 원상 복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2025 때 늘린다, 2026도 늘릴 거다라고 했는데 2026은 실질적으로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5 때 늘린 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전형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 다시 다이어트해서 압축한다고 2026 때 상당히 많은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됐는데 2027 돼가지고 또 지역의사제로 해서 전형에 대한 어떤 모집 인원이 다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지역인재에서 뽑던 인원들을 지역의사제로 다시 이제 뭐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보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매년 이렇게 지금 뭐 전형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누적 데이터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지금 매년 누적 데이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 수능 뭐 수시 어떤 입결들 자체가 이미 쓸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다시금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밀한 내신, 정밀한 어떤 합격 컷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추이를 보고 흐름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역량에 맞게끔 수능 최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게 올해 좀 포인트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자, 지금 뭐 선발을 지역의사제 선발을 진료권과 광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지역 광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구 경북 지역이면 대구 경북에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출신 학교가 그쪽이면 되고, 대신에 이제 진료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른데, 진료권은 좀 시군구 개념으로 이걸 묶어놨어요. 더 디테일하게 딱 그 동네에 살아야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산, 경남, 부울경의 광역권으로는 지원이 가능해도 진료권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산 안에서는 진료권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광역시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좀 불리해지는 거고요. 다만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권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광역권에서는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는 지역이사제를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이제 진료권이라고 해서 일부 지역들, 뭐 남양주라든지 뭐 등등 해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권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지원은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까지 지원을 한다. 일종의 사관학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대 사관학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만 복무기간은 군 복무기간은 산입이 안 된다. 그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의무복무가 10년 복무입니다. 사실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사관학교 졸업하고 나서 10년간 장기 의무복무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5년 차에 전역 기회를 한번 줍니다. 근데 여기는 뭐 전역 기회가 없죠. 그래서 면허 취득 후에 10년간 그 지역에서 해당되는 보더,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턴은 절반 정도, 레지던트 기간은 다 산입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이 되고 있고, 탁과 같은 경우에 뭐 수련은 가능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의무복무 기간에서 다 까주진 않아. 절반만 까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을 하는 9개 과목, 뭐 필수 의료과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등등등 해서 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리스크 많고 지금 지원을 많이 안 하는 9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입시 전형이 이렇게 좀 의대는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호가 많이 줄어들었다. 지역 인재가 좀 늘어나고 지역 의사제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넣을 수 있는 의대 전형이 그렇게 뭐 많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이외 뭐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사제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거 되면은 10년간 그 동네에서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이 40까지, 40까지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의대 6년에 군대 3년에 10년 복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거의 나이 40 되면은 이제 족쇄가 풀립니다. 인생은 40부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역에 이제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택 여부. 그러니까 지역의사제로 넣을 것이냐, 그냥 지역 인재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일반과를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레시피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역이사제가 됐을 때 이 뭐 커트라인 변동이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기겠죠. 사실상 서울에 있는 지역은 커트라인 변동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그 2025년 때 인원이 2,000명 늘었고 수시에서 1,500명 늘었을 때 입결 컷이 되게 요동쳤었죠.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변화가 없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대략 1점대 후반은 무난하게 붙었던, 심지어는 2점대 내신도 붙어서 합격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신대나 계명대나 영남대나 지역에 있는 사립대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가면 갈수록 수능 최저 따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지금 뭐 모평에서 땄다. 그래서 본수능 때 가능할 것이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반과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과들이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 애들이 수능을 안 봐요. 그러면은 N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급 따기가 힘들어집니다. 못하는 애들이 바닥을 깔아줘야 등급이 잘 나오는데 그 등급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뭐 일부 계모임에서는 엄마들이 과탐을 응시하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바닥 깔아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핵심적인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특히 지역이사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죠. 지역 애들이 수능 최저를 잘 못 맞추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내신 1.5에서 1.7 사이에 있는 이 학생들이 본래 의대 넣기에는 상당히 아리까리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고 전제를 하면 상당히 합격 커트라인에 가까워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1점대 후반, 뭐 1.9나 이 정도 내신이라 하더라도 지역이사제는 충분히 한번 지원해봄직하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봤을 때 뭐 서울대 뭐 그렇게 큰 뭐 이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서울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증감이 그렇게 크지 않죠. 예, 그리고 다른 학교 뭐 고대나 한양대 뭐 여전히 그렇기는 한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상 뭐 차이가 조금 생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서울대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2028학년도부터 인원을 수시 인원을 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전형 요소 중에서 수시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년과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될 거고, 중대 같은 경우에 성장형 인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중앙대가 상당히 좀 입시 전형을 많이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본래 이제 중앙대가 수능 최저가 없었죠. 탐구형, 융합형이 없었는데 4합 5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최저를 걸고 신설을 했죠. 자, 이건 누구에 대한 줍줍이냐? 고대에 대한 줍줍이죠. 고대 학업 수형 같은 경우에 의대 전형이 수능 최저가 4합 5입니다. 상당히 좀 높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뭐 합불 여부를 해서 그 동일한 어떤 지원 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는 이제 3합 4로 진행을 하고요. 자, 이화여대 4합 5 상당히 수능 최저 컷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애들이 좀 많이 쓰는 편이죠. 그래서 주로 보면은 뭐 비교과 역량으로 뒤집어 엎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내신의 좀 안정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의대 전형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 아주대는요 경기권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그 경기, 인천권이 뭉쳐져서 지금 현재 지역의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사제 인원이 소폭 증가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사제 뭐 6배수 선발해서 7대3으로 면접을 반영을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사 선발로 6명을 추가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수능 최저를 좀 많이 안 겁니다. 그래서 납치 전형도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긴 한데 뭐 의대니까 납치까지는 아니겠죠. 자, 근데 아주대 같은 경우에 4합 6, 아주대도 상당히 보면은 뭐 수능 최저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 지금 좀 상당히 낮게 뭐 비교적 이 정도면은 뭐 할만하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원 자격들이 있죠. 지역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딱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한번 참고를 하시고 뭐 여기에 산다 그러면은 지역의사제 지원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에 지금 가천의학학 전형으로 해서 16명 모집하고요. 역시나 지역의사 선발로 7명을 모집을 합니다. 일단은 교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사 선발, 학종으로 선발을 합니다. 학교마다 약간 보면은 학교마다 특징들이 좀 있죠. 인하대가 조금 학종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그래서 지역의사 선발을 갖다가 학종에서 선발을 한다. 근데 이제 지역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과 중심으로 많이 선발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교과로 하지만 인하대는 학종으로 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을지대입니다.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대전, 충남, 세종 이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종으로 해서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특별형, 인재형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지역의사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지역인재 선발로 해서 그 지역의사 선발로 해서 27명을 증원을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광역권과 이제 거기 진료권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선발을 진행을 합니다. 서류 100으로 해서 일단 수능 최저 맞추고 서류가 탄탄한 학생들 그렇게 지원을 할 텐데, 이게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수능 최저 그리고 교과 중심으로 설계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서류에 신경 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 100인데 상대적인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일한 어떤 등급대 친구들보다 학생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 한번 지원해 봄직하고요. 그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한번 너는 보되
기대를 하지 않고 좀 플랜 B를 좀 잘 세우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 글로컬이랑 단국대 같은 경우에 지역 의사제 중심으로 해서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보면은 서류에서 이제 배수 선발을 하고요. 특히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10배수 선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좀 많이 뽑겠다. 그런 얘기죠. 대략적으로 뭐 의대가 뭐 10대 1이 넘어가는 전형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10대 1 정도로 뽑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뭐 수능 최저로 뽑겠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면접으로 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내신 같은 경우에 내신이 좀 많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전형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전형들입니다. 특히 예전에 이제 수시 증원이 일어났을 때 교과 100 전형들이 1차에서 교과 100으로 한 10배수 선발하는 전형들이 상당히 교과가 쭉쭉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10배수 선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상당히 그 전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신만 가지고 믿을 수는 없고 직접 면접을 통해서 뽑겠다라고 하는 대학의 의지를 한번 보시면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도 순천향대는 이제 입시 컷을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순천향대가 좀 눈가림을 많이 해요. 뭐 100분위로 해서 선발 전형 결과를 보는데 100이 넘어갑니다. 100분위 100까지인데 100이 넘어가는 경우 있을 수가 없죠. 알고 보니까 이 학교에서 자체 전형에 가중치를 주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서 입결을 갖다가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문제가 있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환산 점수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00분이 100이 넘어가지만 실제 환산을 하면 한 96이나 97 정도, 100분위 정도가 나온다는 거, 그 정도로 보시고요. 내신 같은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그 준하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사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증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양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사 6명 증원을 했고요. 3합6으로 최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교과, 지역 경제 배려 대상자 그리고 지역의사제 해서 27명 증원을 시켰네요. 네,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사 선발 들어갔습니다. 이걸 갖다 지역인재를 조금 줄이고 이제 지역의사 선발로 좀 되돌린 거고요. 그런다 보니까 다른 뭐 교과 일반에서는 또 3명을 증원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교과보다는 학종이 의대에서 많은 편입니다. 근데 가톨릭 관동대는 기존에 교과보다는 학종보다는 교과 중심으로 좀 많이 선발을 했었고요. 지금 학종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도 지역 의사 선발 그거 같은 경우에도 6명을 학종에서 증원을 시키고 교과 일반은 3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2028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대는 지역의사 선발 39명 상당히 좀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 대비, 그 다음에 고3 인원 대비 했을 때 상당히 좀 경쟁이 널널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가기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 뭐 강원도다.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민사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지역인재나 이런 부분 하면은 민사가 메리트가 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6년 지역인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은 그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그 3년을 광역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 그 인원 대상 인원이 상당히 좀 줄어든다. 특히 여기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이제 강원도 3년 출신 고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민사고 애들이 지역인재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민사고 애들이 주로 보면 서울 수도권 내지는 주로 광역시도에 좀 많이 살던 애들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사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지역인재 지원이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 상당히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까지는 이제 어떻게 지역인재가 이제 3년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대미래. 연대미래 같은 경우에도 학종에 조금 진심인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학교들이 민사고 때문에 의대 전형 학종이 상당히 좀 큰 편이고요. 특히 이제 한림대 같은 경우가 좀 그렇죠. 한림대는 지금 교과가 없습니다. 교과가 없이 의대는 올 학종으로 뽑아요.
근데 또 일반과들은 전부 다 교과 중심으로 뽑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만으로 이렇게 줄 세우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예,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028이 되면은 이제 교과에서 학종으로 넘어가는 케이스, 또는 타이틀은 교과로 걸어 놓지만 이제 학종으로 실질적으로 뽑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여기 연대 미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과 전형으로 분류된 게 밑에 세 가지 이제 전형들이 있는데 면접이 10씩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뭐 단계별 전형이 아니고 일괄 전형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면접에서 거의 결판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교과 100으로 해서 수능 최저로 이렇게 맞춘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내년에 이거는 변화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도 서류 100으로 적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서류 100으로 적혀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정보 공개를 안 하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정보를 많이 내놓는 듯해도 뭔가 명확한 근거 기준, 그러니까 학생부 이렇게 평가합니다라고 대놓고 이제 그 분별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류 100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오만 변수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권인데, 경북대가 보면은 학종으로 선발했을 때 1점대 후반, 뭐 일반고 애들도 합격을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인재 말고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서류 100인데 실제로 학생부 서류를 좀 많이 보는 편이다. 물론 이제 학생부 서류를 보는 게 이제 퀄리티가 좀 다르기는 해요. 많이 본 학교, 그 다음에 서류를 많이 안 보는 학교, 서류 보는 기준도 다르고 실제로는 어떤 입사관손에 내 서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랜덤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기초가 탄탄한 학생들, 진정성이 잘 전달되는 학생들은 학생부에 대한 진정성을 상당히 좀 인정받는 편이기 때문에 꼭 뭐 어느 학교 타겟으로 해서 뭐 학생부를 이렇게 구축을 하자, 이런 전략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활동성,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학생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 학종 서류 100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선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명대. 계명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 의사 진료, 뭐 지역인재, 지역 의사제가 상당히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뭐 계명대나 영남대, 경북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지난번 그 수시에서 인원 증원됐을 때 커트라인 하락을 피할 수 없었던 학교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지역 의사 진료 같은 경우 3합 5 정도 수준인데, 학생부 종합 지역은 2명 들었는데 3합 4입니다. 3합 4는 상당히 좀 높아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일반은 3합 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하나씩 낮춰가지고 이제 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역 애들 입장에서는 그조차도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읍면 군 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과연 얼마나 맞출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사 선발에 들어가고요. 최저는 3합 5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국대 와이즈 같은 경우에도요, 지역이사제 5명 증원을 하고요. 대구 지역 같은,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이런 어떻게 보면 내륙 지역이죠. 상당히 좀 교통도 힘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능 최저 3합 5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영남대 뭐 크게 다를 거 없이 지역 의사제가 이제 9명 선발이 증원이 됐습니다. 네, 고신대부터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권에 들어가게 되는데, 고신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종이 있긴 하지만 학종 같지 않은 학종들이 좀 있습니다.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서류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는 좀 기준이 안 서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과 중심으로 많이 뽑았었고, 지난번에 수시 증원됐을 때도 교과 중심으로 인원을 많이 뽑았었습니다. 2배수 가까이 해서 뭐 거의 50명 선발, 뭐 약간 이런 형태도 있었죠. 그래서 뭐 10배수를 1차에서 선발하면 거의 한 500명 가까운 인원이 1차에서 선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 높은,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3합 4.
근데 삼합 5 수준으로 조금 낮아졌다. 좀 뜨거운 맛을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삼합 5 수준으로 해서 지역인재 종합 선발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아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사제 광역권과 진료권 중심으로 해서 크게 증원이 됐습니다. 최저가 3합 4, 3합 5. 뭐 예전에 보면은 한 4합 6 수준의 최저를 설정을 했었는데 이 최저가 3합 4나 3합 6 뭐 이런 형태로 조금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몇 번 돌려보니까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커트라인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시에서 보면은 그 수능 최저를 조금 완화해서 수능 최저가 너무 빡빡해버리면은 컷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3합 4 수준의 수능 최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역인재 저소득 학생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 통해서 학생들 선발하고 있고요. 지역의사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 상당히 좀 많은 인원을 인원을 증원을 했습니다. 자, 울산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수시 증원될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좀 증원이 됐었는데 지역의사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도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의사제 5명 정도 그 증원을 했고요. 5배수 선발하고 3합 5 수준으로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를 조금 낮춰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상대, 인제대, 뭐 경남권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경남권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사제 인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역이사제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권 같은 경우에도 입결 컷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 특히 1.5에서 1.7 그리고 1.7에서 1.9까지도 충분히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전형들이 어떤 전형이냐? 제가 맨 처음에 볼 때 타격 입을 수 있는 전형이 고대입니다. 고대 학업우 수형이 4합 8 수능 최저를 깔고 있는 그런 전형들이죠. 좀 빡빡한. 그래서 수능 최저 달성하면은 지방대 의대를 그 지역 의사제로 이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수시가 증원이 됐을 때 가장 많이 돌았던 학과들이 융합학과들이나 무전공 학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가는 애들 특징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생명이나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진로 희망에 따라서 학생부를 좀 구축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내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신하고 수능 최저 이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공학 계열을 주력으로 하는 학생들보다는 학생부 관리가 조금 미진한 편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 학생들이 학생부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그래서 융합 전공이나 또는 무전공 전형을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서영고 또는 서성한, 특히 서성한이 좀 많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전공이나 융합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의대, 지방 의대, 특히 지역 의사제와 교차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거 컷이 2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전남대하고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내신 경쟁이 상당히 빡센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전북 중에서 광주, 전남 쪽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교과 내신이 너무 빡세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2028학년도 됐을 때 상당히 비교과 중심으로 줄세우기를 했을 때 뭐 전국 단위에서 보면은 조금 취약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남대하고 조선대도 학종으로 지금 현재 고교 우수자 또는 지역의사제 전형 통해서 증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학종으로 점점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일단은 엿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광대 같은 경우에 지역의사 선발 17명 증원이 됐고요.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형을 보셔야 될 게 지역 의사제 외에도 전북권하고 호남권으로 나눠서 뽑습니다.
요새 조금씩 이제 이런 전형들이 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전남 전북은 호남이라고 해서 호남형 인재 같이 선발을 하는데 이게 전북권은 전북권 따로 이제 또 선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니네 그 상상고 있냐? 뭐 약간 이런 거죠. 전북에 있는 상상고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전형을 좀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이제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비교과를 가지고 지원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4합6 상당히 수능 최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인지 호남 그리고 지역인지 투 전북인데 이런 경우에 4합6이면은요 상당히 좀 수능 최저가 높은 편이다. 거기다가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막 되게 뛰어난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경쟁력이 조금만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 1단계 선발이 3배수로 그렇게 좀 크지가 않다.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사로 1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치대 주요 계열 분석을 할 텐데요. 일단 의대가 이렇게 이제 펑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역의사제 중심으로 해서 애들이 이제 간을 보면서 지역의사제도 섞어 쓰겠죠. 특히 1점대 중반 넘어가는 학생들은 지역의사제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치대의 어떤 합격컷과 좀 겹칩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지역의사제도 이제 수능 최저들을 다 걸고 있거든요. 근데 치대 같은 경우에도 이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지역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풀이 겹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입결 커트라인의 하락을 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공대들처럼 커트라인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가장 적습니다. 인원수가 적다는 얘기는 커트라인 자체가 상당히 좀 요동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인원이 한 명 들어가고 빠지고에 따라서 컷이 훅훅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의대가 조밀한 데 비해서 치대는 좀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있는 학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낮은 내신으로도 붙는 케이스가 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네오르네상스 전형 3합 4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입결 컷이 보면은 뭐 25년에는 1.62 정도 나왔지만 그 전년도에 2.14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70%, 90%, 그다음에 문근 닫고 들어간 애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게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 그런 커트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북대 이제 논술 AAT 전형 보시면은 2.69 평균 그렇게 나와 있는데 AAT가 본래 그렇습니다. 논술 자체가 워낙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도 발생을 하고 최저 같은 경우에도 세계 합 4면은요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죠. 치대인데 논술인데 3합 4에다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사실상 내신이 없어도 붙을 수는 있는 전형이다. 근데 모집 인원이 3명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간다. 그리고 추가 합격 인원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런 부분들 한번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카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원광대나 전남대 치대가 이제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입결 컷이 상당히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1단계 서류 6배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대와는 달리 치대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가 좀 넓죠. 그런 측면에서 입결 컷이 이 정도로는 나온다. 그래서 지금 치대 같은 경우에는 한 2점대 전후로 내신이 나온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한번 써봄직은하다. 그러니까 1점대 한 7, 1.7 기준으로 잡으면은 이 영역대가 지역의사제 그리고 치대 영역이 좀 겹치는 교차하는 지점이고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주요 이제 융합학과들 또는 무전공학과들과 컷이 겹칠 수 있는 그런 전형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실 때는 경쟁률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계수 선발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 안에
얼마나 이제 경쟁이 좀 들어가느냐. 예, 심지어는 이제 이 배수 선발보다 적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결국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을 한번 보시고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입결이 훅훅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교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많았죠. 예, 교과 중심으로 많이 뽑다가 제 입시 변화로 인해서 종합으로 조금씩 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고를 할 만한 게 본래 가천대가 가천의학학 전형이라고 해서 한의대를 그 종합으로 뽑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빼버렸죠. 예, 그 가천대가 본래 이제 수능 최저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뭐 2개 1등급 또는 3개 1등급 예, 뭐 그런 식이었는데 예, 지금 아마 거기에서 좀 예, 그 입시 결과 분석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예,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경희대, 가천대 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대, 세명대, 상지대, 동국대, 와이즈까지 해서 한의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로 보면은 이제 최저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 중심으로 많이 뽑다가 최근에 이제 종합 인원을 조금씩 늘리는 그런 상황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전라, 특히 이제 원광대 한의대가 뭐 상당히 좀 배수 선발 측면도 있고요. 수능 최저를 무난하게 걸었을 때 학생부 종합적으로 지원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 낮은 내신 등급의 학생을 서류를 이제 합격을 했는데 물론 이제 수능 최저를 만족을 못해서 그 학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뭐 3등급 이하 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1차에서 선발될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류에 대한 내용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셔라. 특히 이제 학생부 같은 경우에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한의대에서 조금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의대를 준비하다가 한의대로 내신이 떨어지면서 한의대로 급선회하는 그런 경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딱 보면은 무조건 의대로 돼 있는데 갑자기 성적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한의대로 돼 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재수해서 다른 학교 가고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한의대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진로에 대한 일관성, 1학년 때부터 한의대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얻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의대에 부푼 꿈을 안고 의대 전형을 준비를 하다가 내신이 의도치 않게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치대나 한의대를 이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치대는 그래도 공통적인 부분들로 엮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한의대는 약간 결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의사분들이 한의사들 엄청 디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뭐 의대 교수님이라고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걸 섞어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의대 지원할 때 좀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의대 지원할 땐 또 의대 내용 섞어 썼을 때 또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하고 한의대하고 학생부 종합을 넣을 때는요, 1학년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학생부 서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상당히 좀 난이도 있는 심층적인 주제들, 한의학의 트렌드 같은 부분들을 좀 많이 감안해서 집어넣으시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학 계열인데요. 수의학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공급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대 쓰는 애들이 수의학 계열을 쓴다? 뭐 학종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뭐 수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 이거는 좀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동물이 좋다고 수의학 계열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취미와 직업은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직업적인 내용은 별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의학과는 일단 인원수 자체도 많지 않고 학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울대, 건대 아니면 바로 충청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건대하고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충대, 충북대, 강원대 주된 학교들, 그러니까 한의대가 약간 지방 사립대 중심으로 많이 편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수의대는 국립대 중심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립대 특유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있기는 하고, 예,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1점대 초반으로 많이 잡혀 있긴 하지만 중반이나 후반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를 달성하면 뭐 무난하게 합격해서 가는 편입니다. 예, 특히 뭐 건대, KU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사 쪽, 예, 그러니까 비교과가 확실히 충실한 학생들이 상당히 지원해서 짭짤한 재미를 보는 그런 전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경북대나 경상대 쪽인데, 지금 뭐 제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 수능 최저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춘 1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무난하게 넣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뭐 지역의사제 교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 임원원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물론 이제 나는 그러니까 개 고양이가 좋아요, 이래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넣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인원이 발생을 한다라고 치면은 사실 수의대 같은 경우에도 입결 컷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워낙에 이제 인원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 한 명이 빠지고 들어가고에 따라서 입결 컷 변동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7 합격을 위한 입시 대응 방안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데이터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뭐냐? 내신이나 모의고사입니다. 자, 내신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 일단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성적대를 가지고 이 모의고사 수능 컷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쯤 됐을 때 뭐 6평 이미 쳤죠. 6평 쳤으면은 이제 9평까지 한번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6평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굳이 9평까지 모아놓고 있다가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6평에 나타난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랙, 교과 종합 논술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정시 파이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올해처럼 지역이사제가 등장을 하고 커트라인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 요런 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치대나 한의대의 빈틈을 좀 노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그렇죠. 강남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펑크날 수 있는 전형들 찾아서 한번 넣어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원서를 쓸 때 누구나 6장을 쓰거든요. 근데 지역의사제가 되면은 그 지역에 넣을 수 있는 전형들, 타 전형들을 넣을 수 있는 학생들이 그걸 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뭐 지역의사제가 뭐 490명이 증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원서 계산을 할 때 뭐 의대가 적어도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서로 5,000장 이상을 잡아먹는다. 그러면 그 5,000장이 다른 데 뿌려졌어야 될 5,000장이 거기 하나로 몰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과들 입결 커트라인 내지는 경쟁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틈을 타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시 성적으로 이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 수능 최저를 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남에 있는 학생들 사실 이제 3점대 뭐 한 초중반 이 정도 내신을 가지고도 수능 최저를 가지고 명문대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과 별로 좋지 않고 비교과 관리 안 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한번 노려보는 게 좋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뭐 비교과나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떨어지긴 하겠지만 자격 자체가 무효화되진 않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는 자격 자체가 무효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수능 최저를 통해서 뭐 내가 내신이 4등급, 5등급일지라도 일단 한번 전략적으로 한 2개 정도는 넣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디데이를 토대로 해서 역산을 하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이제 3합 4나 5가 이제 표준이 되어 있고 의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각 영역별로 이제 버릴 거를 버리고 선택할 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이죠. 6월이고 11월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 대략 한 5달, 많아봐야 5달, 넉 달, 5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 일수로 따지면 한 120일, 150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 전에 어느 과목을 어느 만큼 할 건지 이제 역산 시간표를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사 4안 떠서 지원 자체가 무효화되는 경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사 4 이내, 그러니까 한국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좀 브리프하게라도 좀 훑어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인재 활용 전략. 본인이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 지역인재까지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지역의사제에서 진료권까지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의 경우의 수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예정일 것 같은데 면접이나 구술 같은 경우에 뭐 논술이나 구술 실전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신이 뭐 내년부터는 또 이제 5등급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들이 베타 테스트를 한 번씩 굴려봅니다. 내신 변별력이 떨어졌을 때 얘네 어떻게 구분할까? 그러면 면접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심층 면접 도입한다든지 면접 형태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변화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학생부만 보는 게 아니라 제시문 기반의 어떤 면접까지도 커버 가능해야 상위권 대학들을 좀 지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들이 이제 내신을 좀 신뢰한다? 그런 것보다는 내신으로 이제 변별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일종의 자격고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 변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의대는 내신이 좋은 애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내신 자체를 가지고 뭐 0.01점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얘를 떨어뜨리고 얘를 붙인다?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눈앞에 대놓고 보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면접으로 직접 보고 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학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내신도 우수하고 수능도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면접이나 서류 없이. 근데 내신이 좀 그보다는 조금 모자란다. 뭐 1.00의 압도적인 내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1.3 내외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그렇다. 근데 종합 뭐 서류가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서류나 면접 전형에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강점이 있고 내신이 보통 이하다. 내신이 좀 안 나온다. 3등급 이하다. 그러면은 뭐 학생부나 교과로 붙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제 논술로 진행을 하시는데 뭐 아시다시피 경쟁률이 뭐 600대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무시하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는 수능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6개의 수시 원서는 항상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지방에 살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인재 중심으로 해서 잘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시 자체를 주력으로 하고 논술을 좀 많이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기별로 봤을 때 뭐 그 3월부터 5월까지는 일단 간을 보는 기간이죠. 그러면서 이제 6, 7월 되면은 모집 요강이 정리가 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느 과가 모집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8, 9월쯤 되면은 뭐 길게 간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뭔가를 정하겠다. 그건 상당히 좀 늦기도 하고요. 허둥지둥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6월달 모평 성적을 토대로 해서 일단 라인을 잡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마무리 10월, 11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수능 치자마자 이제 면접과 논술이 있는 경우 되게 많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모집 요강 통해서 지원 자격 정확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요건 어떻게 되는지. 지역인재와 지역의사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진료권과 광역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중에서 헷갈려서 이것저것 넣다가 실패하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원 자격이 안 되면 이 원서 자체가 무효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인재 요건, 그 다음에 졸업 시점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농어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살짝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경우 농어촌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서류로 다 떼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뭐 의지한약수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의학 계열은 본래 수능 최저가 가장 핵심이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왜? 앞으로도 수능 치는 애들은 줄어들 거고요. 특히나 이제 중위권 이하 성적 안 좋은 애들은 굳이 수능을 왜 봐? 내신으로만 대학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수능 치는 인원은 줄어들고 등급 따긴 더 힘들어지는데 의지한약수 같은 경우에는 등급 최저가 필수니까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도 예, 상당히 좀 핵심적인 입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면접 준비를 하는데 예전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를 안 만들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 자기소개서처럼 뭔가를 하나 만들어 봐야 돼요. 예,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막상 이제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평범한 거예요. 예, 그죠? 지금 아직까지 학생부 마감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남은 수행과제나 뭐 주제 평가, 그 주제, 심층 주제 보고서를 갖다가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살짝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특징화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심층 탐구 활동을 좀 넣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분석적이고 되게 막, 그 꾸준하고 그 다음에 또 인사이트도 좋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서 뭐 AI를 잘 다룰 수 있다. 근데 실제로 학생부에는 AI를 실제로 다뤄본 건 없어. 예, AI에 대한 윤리성 내지는 AI의 활용성 뭐 이런 부분만 있다. 그러면 진정성을 알아보기 좀 힘든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기소개서 싹 써보면서 내가 과연 AI에 적합한 융합형 인재냐. 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의 과정을 한번 거쳐보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합격 동향을 조금 보시는데 추합 동향을 보시는 거는 그런 겁니다. 추합이 많이 발생했다. 지금 동 점수대에 걸쳐져 있는 다른 학교에 변동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3개년 추합 가지고 있어 봐야 예, 지금 합격 컷을 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추가 합격 동향을 조금 파악하면서 예, 기본적으로 애들 선호도가 어떻다. 그러니까 학교들 보면은 진짜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좀 보험으로 걸어두는 전형들이 좀 있거든요. 예, 대략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 거는 라인이 조금 약하거나 비슷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합격을 하는 바람에 예,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은 예,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경쟁 속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치한수를 좀 브리프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모집 요강이나 여러 가지 뭐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사제에 따라서 어떤 입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냐. 지역의사제로 인해서 치대와 한의대가 영향을 받고 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위권 공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학생들의 뭐 지원자들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 한번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수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 좋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작년에 여기 몇 점 몇인데 들어갔다. 펑크가 났다. 이런 소문 듣고 그냥 넣으시면 안 된다. 매년 학생부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달라질 수 있고 이 학생부 전형을 지원하는 애들의 학생부 퀄리티도 매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별화된 전략들이 필요한 게 수시입니다. 특히 이제 의대처럼 되게 좀 전문화되어 있고 상위권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입시 전형일수록 상당히 좀 세밀하고 본인의 맞춤형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뭐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